프로 데뷔 첫 실점이 승엽형 홈런이에요. 아 맞아. 저 때문에 승엽형이랑 친해진 거죠. 네. 제가 잘못한 거예요. 뭐 이해찬 선수도 그렇고 투수들이 승엽형이랑 친하면 안 되는데 승엽형이 전략이 좋았던 것 같아요. 뭐 던지던 맞은 것 같아요. 포크볼. 아니 왜 안 던지던 포크볼을 던졌어요? 이게 왼손 타자가 나오면 그렇죠. 던질 게 없어요. 그날 이제 불펜에서 커브랑 포크볼이랑 던져봤는데 포크볼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본인한테만 기가 막히고. 나이트를 되게 많이 갔었어요, 선수 때.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가면 항상 보는 선수가 있어요. LG 선수. 갈 때마다 맨날 봐요. 저도 많이 가는데 그 형도 진짜 많이 오거든요. 형이라고 하면 은퇴하셨나요? 은퇴했죠. 아니 뭘 그렇게 안 돼요, 알려버려요. 얘기하면. 근데 웃긴 게 저를 그렇게 욕하고 와요. 저 쓰레기 새끼 맨날 라이트 와가지고 쳐 놀고 있다고. 죽돌이라고. 네. 본인도 그러면서 자기도 죽고. 그냥 왜 그렇게 얘기하냐. 뭔가 부러운 게 있었나 보죠. 그 형이 나한테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자기 가질 거 다 가졌는데. 아 누구지? 나 열받. 아 윤호 형은 아니에요. 아니 저런 거에 말도 듣는 거야. 윤호 형은 절대 아니에요. So fly, so fly, so fly. 배용준 선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2004년도 한국 시리즈 1루점 땅볼 1루수 이승용 잡아서 베이스 밟습니다. 2004 한국 시리즈 현대 유니콘스의 우승. 길고 치열했던 2004 한국 시리즈. 가을의 전설은 현대의 몫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또 나오면 또 추억을 끄집어내야 네? 돼. 사실 뭐 이게 레전드 아닙니까? 2004년 조라이더라는 별명도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그 영상 할 때 볼 때마다 아시죠? 그 장면 검은 모자로 이렇게 앞을 노려보고 있는데 모자가 또 검은색이잖아요. 빗물이 엄청 붉은 빗물이 막 떨어져요. 조간지라는 별명을 개인적으로 부셔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제 막간지가 언젠데. 맞아, 애들 좋았어요. 네. 물론 9차전까지 가는 정말 경기 시리즈였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그거예요. 박진만 선수의 높이 떴습니다. 자 이게 떨어집니다. 공을 놓치게 되잖아요.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진짜 아무 생각 없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냥 아직 게임 안 끝났구나. 다음 타자 누구지? 잡아야겠다. 뭐 이 생각밖에 안 했었어요. 이런 변수가 있네요. 변수가 바로 날씨의 변수입니다. 보세요. 글러브에 맞고 떨어집니다. 박진만 선수가 저런 실수를 하네요. 어쨌든 루상에 주자가 있잖아요. 주자들이 갈 수 있으니까 내 백업 위치가 어디지? 찾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거기에서 마무리 되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갔어요. 나중에 이제 TV에서 봤는데 떡아웃에서는 저 빼고는 난리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오늘 이 경기는 운이 따라요. 네. 자 저렇게 좋아하던 이제 나가려고 지금 네, 난리 났죠? 다 막 손들고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그대로 들어갔더라고요. 떴을 때부터 이겼다 이런 생각도 아니었고 놓쳤을 때도 아직 안 끝났구나. 엄청난 몰입을 하신 거네요. 그럼 그 순간 경기에. 마무리 투수다 보니까 멘탈이 좋았던 거죠. 그리고 환경적으로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런 게임은 앞으로 뭐 100년 있어야 못 볼 것 같아요. 앞에 이제 3경기 정도가 무승부로 넘어가고 9차전인데 시작할 때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어요. 무승부 3경기에 팬들이 뭐 겨울까지 야구할래 뭐 이러면서 그때 또 시기도 늦었었으니까. 그리고 그게 또 마지막 경기가 아니었죠. 그래서 만약에 삼성이 이기면 10차전까지 가야 그렇죠. 되는. 더 연기가 안 되니까 비가 이제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냥 해가지고 정리하고 게임 시작하자. 시작하자마자 현대가 8점 뽑았고 어찌저찌 하다가 이제 삼성에서 한 점씩 추격을 하고 5회가 넘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린 거예요. 근데 원래 같으면은 5회가 끝났으니까 이거는 강원 콜드가 선언이 돼야 되는 게 이게 우승을 다투는 코리아 시리즈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으니까 심판들도 이거 못 끊는 거예요. 아니면 차라리 동점이 되면은 무승부에서 끝내버릴 텐데 그 상황도 안 나오고 하니까 계속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글러브나 뭐 로진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글러브도 비가 떨어지니까 이제 웹 쪽이 위를 보게끔 이렇게 비 안 맞게. 공만 잡고 바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잡으면 바로 이렇게 숙여야 돼요. 비 맞으니까. 원래대로 하면 로진에 포장 박스 딱 뜯으면 안 돼. 비닐봉다리 있잖아요. 근데 그 비닐봉지를 빼면 젖어버리니까 비닐봉지를 낀 채로 그냥 뒷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그거 아예 그냥 주머니에 진짜 떡칠을 해놓고 공 잡고 그러면 그나마 조금 덜 미끄러지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던졌죠. 근데 그렇게 막 미끄럽고 그러면 빠질 것 같다 이런 느낌 나잖아요. 근데 실제로 물이 좀 많은데. 많이 빠졌었어요. 네. 많이 빠지기도 했고 볼도 좀 많이 들어갔는데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으니까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때는 제가 사실 원하는 코스에 그래도 비슷하게 들어가 줘야 되는데 삼진 잡는 것도 보면은 이렇게 바깥쪽 슬라이더 던지려고 했다가 좀 빠져갖고 몸쪽으로 뜨면서 헛스윙 유도하고 이런 공도 맞아요. 있었고 그게 제일 많이 삼진 나오잖아요. 네, 우리는 진짜 실투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던지면 절대 그게 안 나와요. 예. 근데 그게 빠져서 그렇게 들어가면 그걸 그렇게 많이 속아요. 자 지금 몸쪽으로 간 것이 성공을 했는데 실질적인 것은 김동수 포수는 바깥쪽을 요구했거든요. 근데 실투성의 공인데
근데 그것을 로페즈 선수가 속아줬어요. 운이 조금 따라주면서 그런 게임이 나왔던 것 같아요. 종국이 형이 2루였잖아요. 저한테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정진호 수석코치가 내야수들한테 땅볼 오면은 공 던지지 말고 그냥 잡아라. 나머지는 용준이가 플라이 띄우거나 베이스 터치할 수 있는 걸로만 가고 던지는 건 하지 마. 괜히 악성구나고.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1, 2루간에 살짝 빠져나가는 거 종국이 형이 넘어지면서 슬쩍 건져가지고 던진 거야. 다행히 좀 빠져나가는 건데 또 승용 형이 발 찢어가지고 아웃카운트 하나 올려줬는데 거리가 가까워서 던졌다고 하는데 원래 던지지 말라고 했던 거였어요. 근데 나만 몰랐어. 마무리 투수는 그런 게 되게 큰 게 뭐냐면요. 2루타나 3루타 맞으면 동점이나 역전으로 가니까. 제가 생각하는 좀 세밀한 야구는 투구 방향에 따라 수비치를, 시프트를 그렇게 걸어줘야죠. 저도 똑같이 봐요. 유격수랑 1루수는 사인을 보잖아요. 대충 이 공에 가는 위치하고 스윙이 나오는 궤도를 딱 보면은 이 공이 맞았을 경우에 어느 방향으로 가겠구나라는 거를 그냥 동물적 감각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첫 발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박진만 선수가 그런 것들을 되게 잘하는 유격수였죠. 타구 질을 보고 먼저 가 있고. 진만 형이 다리가 빠른 것도 아니고 네. 어깨가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아직 까는 겁니까? 아니 근데 놓쳤다고 지금. 우리나라 어렸을 때부터 야구 보면은 자기의 송구 동작이 완벽하게 안 만들어져 있으면 못 던지잖아. 메이저리그 애들은 보면 막 자꾸 막 넘어지면서 토스하고 던지고 이거는 도저히 던질 상황이 아닌데도 막 던져가지고 아웃시키고 하는 거 보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진만 형을 처음 봤어요. 한국 시리즈 때 10회 노히터로 나왔잖아요. 그 게임에서도 안타가 나오면 우리가 지는 건데 진만 형이 거의 2루 베이스 위로 지나가는 타구를 가서 잡았는데 넘어져요. 중심을 잃으면 한 바퀴 띵골 굴르거든요. 그 굴르는 동안에 공이 여기서 뿅 하고 나타난 거야. 저기 이렇게 해서 토스해가지고 2루에서 아웃시켜서 점수 안 줬는데 진짜 그거 대박이었어요. 중요한 건 제 야구 개로는 결국에 내가 좋은 코스에 공이 들어가면 타자한테는 치기 어려워. 그래서 그해 2004년에 홈런을 하나도 안 맞으셨어요. 어떻게 하나도 안 맞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명환 형도 투수해봤지만 안 맞고 싶어서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운도 따라야 되고 흔히 실투라 그러잖아요. 그 실투를 던졌다고 해서 그게 다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분명히 실투를 했는데 타자들이 놓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잘 던져도 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시즌 끝나 보니까 홈런을 안 맞았다더라. 진짜 홈런 안 맞았네? 이제 시즌 끝나서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때 당시에는 제가 홈런을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그 게임에 오늘 잘해야 돼. 오늘 잘해야 돼. 코칭 스태프와 트레이닝 파트 간의 갈등? 2005년도에 현대가 좀 빨리 떨어졌어요. 7인가 하고 있을 때 구단에서도 이제 너도 어차피 언젠간 해야 될 수술인데 차라리 시즌 빨리 종료하고 가서 수술 받고 내년 후반기라도 준비하자. 근데 그 얘기를 언제 들었냐면 8월 달에 대구 3연전을 가는데 첫날 세이브하고 그날 호텔 들어왔는데 부르더라고요. 너 이번 3연전 끝나면 수술할 거니까 3연전 끝나면 너는 서울로 가지 말고 집으로 내려가서 쉬어라. 시즌이 안 끝났는데. 그러니까 저는 빨리 종료했죠. 그 다음날 또 세이브 기회가 돼가지고 또 나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스케줄은 수술을 잡아놓고 네, 수술을 잡아놓고 게임은 게임대로 계속 네. 던지고 2차전 때 던져가지고 2세이브를 해놓고 이제 내일 게임 안 나가겠지. 그리고 내일 끝나면은 이제 나는 수술하러 가니까 그때 당시 손승락이랑 이태근이랑 후배들이 그러니까 술 한잔 먹자. 그래서 술 한잔 사주고 다음날 게임 안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술 한잔 먹고 들어왔는데 다음날 또 게임을 나가라는 거야. 그때 중요한 거는 3연전 다 나갔어요. 다 나가서 3세이브 하고 3연투 했어요. 집으로 가가지고 미국 가서 수술했죠. 9월 23일인가 26일인가 수술을 했는데 이제 웃긴 거는 제가 실전 게임을 나간 게 다음에 3월이에요. 어깨 슬랩 수술인데 6개월 만에 게임을 나갔어요. 잘못된 거죠. 진짜 잘못된 거죠. 그때 그 나가게 된 배경이 뭐냐면 수술을 하고 굉장히 좀 빨랐어요. 너는 지금 몸 상태가 좋으니까 딱 그만큼 정도로 게임을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떨까. 근데 솔직히 여기에서 선수랑 코칭 스태프 차이인데 타자가 들었으면 그게 안 되죠. 되잖아요. 안 되죠. 진짜 지금 이제 생각, 그건 진짜 미친 짓이었구나. 미친 짓이죠.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 3월달에 게임을 나가는데 141kg가 나왔어요. 수술한 지 6개월 만에. 피칭이라는 걸 처음 한 거잖아. 실전 피칭을. 140일 나와서 1군에 이제 보고가 올라갔죠. 지금도 기사치면 나올 거예요. 6월 1일 조용주 복귀. 이제 홍보팀에서 벌써 땅 때렸지.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이제 나도 바쁜 거야. 3월 말인데 두 달 후면은 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한 3번 정도 딱 올라갔는데 3월 달이니까 날씨가 엄청 추워가지고 팔도 안 풀리고 좀 아픈 거예요. 얘기를 했어요. 팔도 안 풀리고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오늘 안 던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이미 구단에다 보고를 했는데 안 던진다 그러면은 이제 트레이너가 입장이 난처해지죠. 지금도 그냥- 현장에서 이런 갈등들은 있을 거예요. 이 선수가 부상하거나 뭐가 잘못되면 그 모든 화살이 다 트레이너한테 가잖아요. 예. 지금까지 자기가 용준이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렇게까지 좋아졌는데 좋습니다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안 던지면 안 돼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가볍게만 좀 던지고 그날은 진짜 가볍게 던졌어요. 가볍게 던진다고 가볍게 던진 거야. 근데 이거 아니다 싶은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내려와가지고 이제 어깨 아이스하고 혹시 몰라가지고 또 소염제 먹고 2, 3일 정도 뒤에 또 공을 던지려고 스케줄 잡아놨는데 그날은 아예 안 돼. 그래서 이제 얘기했어요. 못 던지겠습니다. 아픕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황당한 사건이 갑자기 1군에 보고가 돼서 6월 1일날 복귀하려고 했던 게 무산이 됐잖아요. 근데 벌금이 저한테 300만 원이 때려져요. 훈련 태도 불량, 코치 지시 불이행으로. 그럼 너무 그래서 억울한 건데. 그래서 내가 왜 코치 지시사항 불이행을 했고 훈련 태도 불량을 했냐. 간단한 MCL 이런 것도 아니고 어디 뻗조각 제거도 아니고 슬랩이면은 야구 선수 중에서는 거의 사형 선고 받은 거나 다름없어요.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선수 생명이 거의 끝나는 네. 거라고. 젊고 그때는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해봐야지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뒤통수 맞은 느낌이 드니까 6개월 만에 공을 던지라고 하는 것도 웃긴 건데 그때 이제 몰랐으니까 지금은 바보 같은 짓이었구나 하는 걸 아는데 그때는 그런 거 몰랐어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구나 해서 했는데 너가 훈련 안 해서 그래. 네가 훈련 때도 불량해서 그래. 뭐 이러면서 이제 벌금을 맞는데 그때부터 이제 빡이 든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이게 싫어지더라고 야구가. 그게 시즌 아웃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히어로즈로 7년도에서 8년도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인데 갑자기 막 연봉을 말도 안 돼. 그때 단장이 누구였어요? 박노준 단장. 창단식에도 못 갔죠. 계약이 안 돼 있어. 굉장히 잘못된 것들을 좀 바로잡아야 되는 게 야구판에서 내가 매장당하는 거 아니야? 그때 당시에 연봉이 전년도 1억 6천만 원을 받고 있을 때 미계약이 되면은 400분의 1을 받아요. 하루 1당으로. 그렇게 되니까 한 달에 400만 원을 받게 돼요. 나는 야구를 안 하고 놀고 있는데 한 달에 400만 원을 받고 그 400만 원을 구단이 저한테 지급을 안 하면 구단이 저랑 계약할 의사가 없다고 해서 자유계약으로 풀릴 수가 있어요. 저에 대한 지명권을 구단이 계속 갖고 있기 위해서는 지급을 해줘야 돼요. 계약을 안 하고 미계약자로 8개월을 버텼는데 다시 딱 계약을 하러 들어갔어요. 연봉 8천만 원에 계약을 하자. 그러니까 1억 6천에서 50%. 근데 그때 당시에 50%가 말도 안 돼요. 원래 예전에 연봉 룰이 뭐냐면 25% 삭감이 최대가 25%였어요. 그것도 2억 넘는 사람. 낮춰지면 낮춰질수록 연봉 삭감률이 정해져 있는데 나머지 7개 구단은 전부 다 이 계약 조건으로 계약을 다 맞췄는데 우리 히어로즈가 들어오면서 이게 바뀌었대요. 바뀌자마자 우리한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바뀌었으면 다음 연도에 공통으로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김동수 선배님, 뭐 전준호 선배님 3억 받고 3억 5천 받던 분들이 다 5천만 원, 6천만 원에 계약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당시 또 제가 현대 유니콘스 선수협회 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현대 대표인데 이거 아니다. 회장단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현대 사태 때문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내가 회장인데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먼저 도장 찍고 나올 수도 없는 거고 마지막까지 다 하는 거 보고 나서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안 불러주더라고. 그때 주장이 지만이 형이었어요. 근데 지만이 형한테 형님 저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저 미국 가가지고 재활하고 오겠습니다. 제 사비 들여가지고 저희 매니저 지만이 형, 뭐 이제 형들 몇 명 통화하고 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얘기하고 갔는데 미국 가자마자 간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신문에 조용준 잠적설이 일면에 그냥 떴어요. 제가 그 신문을 바로 본 게 아니라 미국 시간은 밤이잖아요. 가고 있는데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전화가 밤새 진짜 한 50통, 60통이 잠 못 자도 야 너 어디야? 어딘데 너 연락 안 된다고. 일단 알았어 하고 내가 전화를 껐어요. 끄고 나서 다음날 눈 뜨자마자 매니저한테 전화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매니저가 그냥 미안하다. 이 말 한마디로 끝났어요. 우리 형한테 얘기했어요. 형한테 전화 왔었대요 기자가. 너 핸드폰 홈이 됐으니까 여기로 전화하라고. 근데 이런 상황인데 왜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썼냐. 며칠 뒤에 정정기사 조용준이 현재 미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쨌든 미국 가서 3달 동안 재활해가지고 그해 와서 계약을 하죠. 8개월 동안 제가 외부에 있었고 계약을 안 했잖아요. 이제 2달 남았잖아요. 근데 저는 8천만 원에 계약을 해요. 근데 도장을 꽝 찍은과 동시에 저는 구단에다가 지난 8개월 동안 400만 원씩 받았던 거 3,200만 원을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나는 10월, 11월 거죠. 2달 거를 800만 원 받아요. 실질적으로 나는 3,200만 원을 주고 1,600만 원을 받는 거야. 계약은 8천만 원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직까지 그게 안 바뀌었어요. 수술했을 때도 아무도 모르게 저희 형, 부모님, 와이프 빼고는 모르는데 그게 갑자기 신문에 나온 거예요. 병원에서 마주친 사람도 없고 진짜 와가지고 조용히 병원에 있다가 수술하고 딱 오는데 더 나왔어요. 매니저한테. 야, 너 어디야? 너 괜찮아? 나 아파 죽겠는데 아픈 티를 내면 안 되니까 배에 힘 주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너 아프다고 괜찮지? 그래서 허리 디스크 있잖아요. 그 디스크 수술했어요. 괜찮아요. 저 멀쩡해요. 그지? 누가 너 자꾸 뭐 암 걸렸다고 수술을 한다고 뭐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 안 가더라고. 그날 전화가 어마어마하게 또 온 거야. 주로 오는 전화가 첫 마디가 너 어디야? 본인을 자꾸 숨기니까. 미국에서도 너 어디야? 병원에서도 너 어디야? 그쵸.
그러고 나서 제가 병원에다가 얘기해가지고 요청을 했어요. 제 병실 앞에 이름 자체가 아예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전화해서 혹시 거기 환자 누구누구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환자 없습니다로 나와요. 그렇게까지 얘기해주고 사람들한테 얘기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박승민 코치랑 몇 분 와가지고 논병하고 가더라고. 어떻게 알았어 여기를? 내가 너 찾으려고 몇 군데 병원을 들린지 아냐? 그 승민이라는 친구가 그렇게 의리 있고 뭐 되게 디테일하고 본인이 밉보일 짓을 안 해요. 그걸 안 하고 내가 너네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 와 저건 선배도 아니다. 할 수가 없어. 어떻게 뭐 맞자고 쳐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 형이 너 잘못했어 이 새끼야. 그럼 난 진짜 잘못한 놈이야. FM인 거죠, 진짜. 그죠? 진짜 FM. 야구하는 후배들한테 네. 한마디 딱 해주고 싶었어요. 네. 선수협 만드는 건 되게 좋은데 취지가 많이 벗어났어. FA 줄여주고 이런 건 다 좋은데 중요한 게 왜 2군 선수들에 대한 어떤 혜택들은 많이 안 만들어 놓냐 이거지. 나는 한번 쓴소리 진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1군 선수들은 다 보상받아. 야구 잘하는 만큼 연봉으로도 받고 잘하면 FA 받고 그런데 모든 선수들이 다 한 명이라도 피해를 없게 만들어 주자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선수협회가 결국에 보면 야구 잘하는 1군 선수들만 모든 혜택을 많이 받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1군에서 얼마 전에 회식을 하고 2군 내려갔는데 2군 선수들이 회식이 없어요. 그래서 건의를 했어요. 1군 얼마 전에 회식했는데 2군 회식 안 합니까? 얘기하더니 회식한다고 그래요. 돼지갈비집을 예약을 잡았는데 딱 250만 원의 금액을 맞춰놓고 2군 선수도 1군 선수보다 더 많잖아요. 그리고 더 많이 먹죠. 네, 근데 250만 원을 맞춰놨는데 그것도 모르고 딱 가서 밥 먹고 있는데 애들이 고기 먹다가 스탑이 돼버린 거야. 그럼 왜 그래요? 금액이 넘었다고. 근데 먹다 보니까 열받잖아. 야 먹어 내가 낼게요 나머지는. 그래갖고 내가 진짜 했었어 한번. 현대 같은 경우 저 다닐 때 1군은 매일 저녁 그냥 소고기야. 사실 1군과 2군의 차이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죠. 그래야 2군도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게 그게 너무 크니까. 2군 선수들도 예를 들어 2군 몇 년 차 그러니까 1군 FA처럼 다른 팀으로 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좀 얻고 해야 되는데 2군 선수들도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 연차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그런 인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건 그럼요. 2군으로서만 너무 선수협이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다 1군 선수 위주로 10개가 바뀌면 9개가 1군 선수. 그 다음에 하나가 전체적으로 가는 거예요. 따로 2군 선수만을 위해서 어떤 제도들을 잘 안 만들어. 근데 사실 선수협에 오는 사람들이 각 팀의 거의 주력 선수들. 2군 선수들도 좀 와서 자기네들 하고 싶은 말들 참여하고 해야 되는데 자리가 많이 좀 부족한 거. 괜히 무겁게 만들었다 분위기. 네, 죄송합니다. 되게 맞은 얘기 이런 것도 재밌지만 이런 얘기도 꼭 필요한 얘기 아닙니까? 좋은 얘기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가 사실 필요하죠. 정민태 선수와 수술 재활 프로그램을 구단에서 먼저 짜줬는데 재활에 소홀했다 막 이제 이런 소문들이 좀 있었는데 첫 해 말고요. 두 번째 해 때 하다가 한번 자빠지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열받아 죽겠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성격상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런 사람들 열심히 해도 땀 안 나고 중학교 때부터 별명이 뺀질이었어요. 분명히 나는 한다고 하는데 땀도 안 나고 하니까 옆에 사람들 볼 때 쟤는 운동도 안 해. 맨날 연습 벌레처럼 찾아다니면서 뭔가 하고 이런 건 아닌데 주어진 일은 다 해요. 스케줄 요구해요? 그럼 그건 다 해요. 또 대학 졸업하자마자 프로 들어가면서도 스포트라이트 받고 잘한다 하면서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한테 재활 2년 실패했다고 갑자기 막 하는 거 봐라.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야구가 싫어지는 거야. 그래서 야구장에 있는 시간보다 이제 밖에 나와서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방출 딱 소식이 들렸는데 섭섭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잘 됐다. 이제 쉬지. 방출 통보 받자마자 핸드폰 번호부터 바꿨어요. 야구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연락 다 안 하려고 아예 바꾸고 연락 통화도 안 했고 어디 가서 더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했어요. 딱 끊어버렸어요. 그때는 정말 미련 없이 떠났어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선배들이 옛날 그랬잖아요. 벽에 똥칠할 때 그 선수 해라고. 유니폼 입고 있을 때가 좋은 거라고. 근데 그거를 요즘에 애들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제 막 프로 들어가려고 한참 운동하는 친구들이잖아요. 이때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나도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면은 진짜 좀 안 놀고 좀 몸 관리 더 해가지고 한번 야구 좀 해봤을 걸 이런 생각이 딱 들기는 하더라고요. 지금. 본인이 리드예요? 아니면 원래 대선배들이랑 이렇게 야구하고 막 형들이랑 야구하고 그러면 신인이니까 무조건 얘기하는데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김동수 선배님하고도 그렇고 경환이 형하고도 그렇고 박경환 포수랑 할 때는 어땠어요?